자녀 다 키운 60대 부부, 순자산 이 정도면 안심?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한번 안아본 60대 부부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제 우리만 생각해도 되나? 그리고 곧바로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지금 가진 돈으로 괜찮은 걸까? 젊을 때는 얼마를 벌까가 고민이었다면 60대가 되면 이걸로 얼마나 갈까가 고민이 됩니다. 월급은 끊겼거나 곧 끊길 예정이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주변에서는 노후 준비 안 하면 큰일 난다는 말만 들려옵니다. 통장에 몇 억이 있어도 불안하고 부동산이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다 키운 60대 부부의 순자산 어느 정도면 안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얼마면 된다는 절대 기준은 없습니다. 대신 지출 구조, 현금 흐름, 건강 상태, 주거 형태에 따라 안심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순자산보다 더 중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이 10억이니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후에서 중요한 건 자산의 크기보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균형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사례 1순자산 12억이지만 불안한 어부부. 어부부는 서울에 시가 10억 원 아파트 한 채, 예금 2억 원이 있습니다. 총 순자산 12억 원이죠. 겉으로 보면 든든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국민연금 합쳐서 월 120만 원. 다른 고정 수입 없음. 생활비 월 250만 300만 원. 병원비, 경조사비 별도. 매달 150만 원가량이 적자입니다. 결국 예금을 깎아 쓰게 되죠. 2억 원이면 단순 계산으로 10년 남짓입니다. 집은 비싸지만 당장 생활비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경우 순자산은 많지만 심리적 안정감은 낮습니다. 노후는 부자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현금이 돌고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2. 60대 부부의 평균적인 필요 생활비는? 통계적으로 60대 부부의 적정 생활비는 월 250만 350만 원 사이로 많이 이야기됩니다. 물론 지역, 생활 수준, 주거비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 대출 없음, 자녀 지원 없음, 큰 소비 성향 없음. 이 조건이라면 월 250만 원 내외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를 25년 노후로 계산해보면 단순히 3억 5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으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월 150만 200만 원 수준이라면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즉, 집 한 채 10억보다 연금 월 200만 원이 더 강력한 안전판이 될 수 있습니다. 3. 빚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큰 자산입니다. 많은 60대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린 자산이 별로 없어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대출 없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사례 이순자산 5억이지만 안정적인 비부부. 비부부는 지방의 3억 원 아파트 한 채, 금융자산 2억 원이 전부입니다. 총 5억 원이죠. 하지만 이 부부는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월 180만 원, 개인연금 월 70만 원, 월 생활비 230만 원, 대출 없음, 매달 20만 원가량이 남습니다. 금융자산은 비상금과 여행 자금 정도로 쓰고 기본 생활은 연금으로 해결됩니다. 순자산만 보면 어부부보다 훨씬 적지만 실제 안정감은 오히려 높습니다. 노후는 얼마를 쌓아두었는가 보다 쌓아둔 걸 얼마나 덜 쓰고 살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4. 진짜 리스크는 예상 밖 지출입니다. 60대 이후 가장 무서운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강 문제, 다른 하나는 자녀 문제입니다. 암, 치매, 장기 요양, 사업 실패한 자녀 지원, 손주 양육비 부담. 이런 변수 하나가 순자산을 크게 흔듭니다. 사례 3자녀 지원으로 흔들린 시부부. 시부부는 순자산 8억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월 160만 원으로 괜찮은 편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사업 실패로 2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후 손주 학원비까지 도와주다 보니 금융자산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부모니까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은 다시 벌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때부터 시부부는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노후 자산의 핵심은 지키는 힘입니다. 자녀를 다 키웠다면 이제는 부모 인생의 안전망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5. 그렇다면 안심의 기준은 무엇일까? 60대 자녀 독립 부부라면 다음 4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대출이 완전히 정리되어 있는가? 월 고정 수입연금 등이 생활비의 70% 이상을 커버하는가? 최소 23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이 있는가? 건강보험 실손간병 대비가 되어 있는가? 이 4가지가 갖춰져 있다면 순자산이 5억이든 10억이든 상당 부분 안심 구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자산이 15억이어도 현금 흐름이 없고 고정 수입이 부족하고 지출 통제가 안 되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6. 숫자보다 중요한 건 삶의 구조입니다. 노후는 축적의 시기가 아니라 조정의 시기입니다. 집을 줄일지, 소비를 줄일지, 일을 조금 더 할지, 연금을 어떻게 수령할지, 이런 선택이 자산 규모보다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요즘은 60대 초반이면 아직 충분히 활동적입니다. 파트타임 일, 취미 기반 소득, 작은 사업 등으로 월 100만 원만 추가돼도 체감 안정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은퇴 완전한 소득 단절이라는 생각을 버리면 필요 자산 규모는 확 줄어듭니다. 7. 결국 안심이란 이런 상태입니다.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돈 걱정 때문에 부부 사이가 틀어지지 않는 것. 이 상태가 안심입니다. 순자산 7억이어도 가능하고 10억이어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를 다 키운 60대라면 이미 인생의 가장 큰 책임 하나를 완수한 분들입니다. 이제 남은 건 얼마를 남길까? 보다 어떻게 쓸까? 의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통장 잔고를 보며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자산 총액을 보지 말고 앞으로 25년 동안의 현금 흐름표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표가 안정적이라면 생각보다 이미 안심 구간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안심의 기준은 자산 총액이 아니라 현금 흐름과 구조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돈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어떨까? 막연한 불안 대신 수명 수익률 지출 패턴이라는 객관적인 변수로 접근해 보자는 겁니다. 8. 노후 자산이 얼마나 버티는지 확률로 계산해 보기. 많은 60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20년이면 되지 않겠어? 하지만 통계는 생각보다 다르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60세의 기대여명은 평균적으로 20년을 훌쩍 넘습니다. 특히 부부라면 둘 중 한 명은 90세 전후까지 생존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통계적 사실입니다. 즉, 노후 설계는 최소 2530년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9. 4% 법칙, 정말 믿어도 될까? 은퇴 설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4% 인출 법칙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자산의 4%를 매년 꺼냈으면 30년 이상 자산이 고갈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이 5억 원이면 연 2천만 원월 약 167만 원 정도를 인출해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미국의 장기 주식 채권 수익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역사적 평균 수익률과 변동성을 반영한 계산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자산이 분산 투자되어 있을 것,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것, 시장이 장기 평균 수준의 수익을 낼 것, 즉 예금만으로는 4%를 기대하기 어렵고 주식만으로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노후 자산은 쌓는 기술보다 운용하는 기술이 더 중요해진다. 10. 인플레이션은 조용한 도둑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5억이면 평생 쓰지 않겠어? 라는 생각 뒤에 숨어있는 물가 상승입니다. 연 2% 물가 상승률만 적용해도 25년 후 화폐 가치는 약 40% 이상 감소합니다. 지금 월 250만 원 생활비가 25년 후에는 400만 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 계산입니다.
의료비 상승률은 일반 물가보다 더 빠릅니다. 즉, 노후 자산은 현재 기준 생활비 기대 수명이 아니라 증가하는 생활비 장수 리스크로 계산해야 합니다. 11. 왜 나이가 들수록 돈 걱정이 커질까? 심리학적 근거.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이 약 2배 큽니다. 젊을 때는 잃어도 다시 벌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잃으면 끝이라는 인식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충분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가시적인 현금 흐름 만들기, 지출을 통제 가능한 구조로 단순화하기. 심리적 안정은 숫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성에서 옵니다. 12. 건강과 자산의 상관관계. 의학 통계에서도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규칙적인 운동, 사회적 관계 유지, 목적 있는 활동. 이 세 가지가 노년기 의료비를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완전한 무활동 상태에 들어간 사람은 우울증, 대사질환,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건 단순히 삶의 질 문제가 아니라 재무 문제이기도 합니다. 건강은 곧 자산 보호 장치입니다. 월 100만 원의 병원비는 투자 수익률 34%를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13. 그래서 현실적인 안심 시나리오는 이것입니다. 60대 자녀 독립 부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대출 없는 주택 보유, 금융자산 3억 5억 원, 국민연금 합산 월 150만 200만 원, 월 생활비 250만 원 내외, 간병 대비 보험 또는 예비자금 확보. 이 구조라면 통계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구간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월 50만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 활동이 더해지면 자산 고갈 확률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14. 가장 위험한 조합은 이것입니다. 고가주택 한 채, 금융자산 부족, 연금 수령액 낮음, 자녀 지원 지속, 소비 패턴 유지. 이 구조는 겉으로는 자산가처럼 보이지만 현금 흐름이 약해 장기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이 경우 선택지는 세 가지뿐입니다. 주택 다운사이징, 부분 근로 지속, 소비 구조 재설계. 은퇴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15.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마면 안심인가? 가 아니라 내 구조는 장수 확률을 견딜 수 있는가? 노후는 마라톤입니다. 초반 10년이 아니라 마지막 10년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65세라면 85세의 나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통장이 비어있지 않은가?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는가? 배우자가 혼자 남아도 괜찮은 구조인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안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녀를 다 키운 60대 부부에게 진짜 자산은 세 가지입니다. 현금 흐름, 건강, 관계. 순자산은 숫자지만 노후는 확률과 구조의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불안하시다면 총액을 보지 말고 이렇게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 자산은 몇 년을 버티는가? 우리가 90세까지 살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배우자 혼자 남아도 유지되는 구조인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한 뒤에도 괜찮다면 이미 충분히 잘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조금 부족하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노후는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구조를 방치했을 때 서서히 흔들립니다. 지금 점검하면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